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성한 무릎은 가치가 없다. 무릎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어령 교수가 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오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못 봤다고 좌절하고 있을 수험생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무릎을 깨트려가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혹시 시험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대 힘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교육평론가 이범 씨와 함께 오늘 치러진 수능 시험과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여전히 서로에게 상처 주기에 바쁩니다. 서로에게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문재인 의원 검찰 소환을 두고 편파 수사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대선 개입 공방도 여전히 치열합니다. 이에 대한 여야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을 소환 조사한 데 반해서 회의록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은 서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공정합니까? 입니다.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요. 문재인 의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공정합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 자체적으로 의견 문자 집계해서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요. YTN 라디오 앱이죠. YES, YES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수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외신 기자들이 보면 대한민국은 왜 이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것 때문에 나라가 발전이 없다고 얘기하죠. 아, 네. 그래요? 네. 네. 참 특이한 풍경이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수학능력 시험에 대한 출제위원장은 뭐 담담하게 비교적 쉽게 출제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근데 어렵게 출제했다 이런 분을 과거에 본 적이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본인 시험을 치르는 건 아니니까. 네, 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오전에요. 정병헌 수능 출제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영역과 과목별로 쉬운 수능의 기조를 유지하되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들을 출제했다면서 수준별 시험인 국어와 수학 그리고 영어 영역에서는 출제 범위에서 제시한 과목의 교육과정 수준에 맞추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국어와 수학 영어는요. 9월 모의 평가와 유사하고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 한문은 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렇게 출제위원장은 밝혔습니다. 또 쉬운 수능의 기조는 유지하되 만점자 1%라는 목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쉬운 수능의 기조는 유지하는데 만점자 1%라는 목표는 고려하지 않았다. 상당히 좀 네, 맞지 않는 네. 것 같은데 수험생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 AB형, 국어의 경우는 AB형 모두 지난 9월 모의 평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수학, 영어, B형은 9월 모의 평가보다 다소 어려웠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학생들마다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점자가 일단은 1%는 아니다. 그러면 네. 어렵다는 거 아닌가 싶으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네. 수능의 기조는 쉬운 거다. 예. 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3라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안도현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법원에서는 또 유죄 판결을 내렸죠. 바뀌었어요, 사실상 보면.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안도현 시인에 대해서요. 일부 유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요.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인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고 양형에 있어서는 배심원 판결을 반영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이같이 판결을 했는데요. 안도현 시인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배심원 7명 전원이요.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린 바가 있었는데 당시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유예하면서 논란이 계속됐었습니다. 일부 유죄, 또 일부 무죄 이런 식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고요.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건데요. 네, 네. 어쨌든 달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반발이 네. 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많이 나오는데 네네. 안도현 씨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판결이 나온 다음에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재판부가 결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전원 일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면서 배심원들과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이다 이렇게 강력 반발했습니다. 또 법이란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의 기분이 이런 걸까라고 반문하면서 재판부는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고개를 했고 최고 권력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충신을 보는 것 같았다. 법과 정의는 죽었다. 이렇게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1심이니까 2심, 3심 계속해서 항소하겠죠.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의 판단이라는 것이 남아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 자, 검찰로 가보죠.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이제 출두하라고 해서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진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 회의록 정장 한가운데 문재인 의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제 문 의원의 소환 조사는 일종의 파이널레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는 이제 검찰 발표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요. 검찰의 주장과 참여정부 측 관계자들의 주장이 크게 다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민 대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좀 네. 걱정이 많이 드네요. 네네. 네. 형평성 시비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좀 방식이 달랐다는 건데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요. 권영세 주중대사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진행해서 형평성 시비가 붙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의원을 포함해서 참여정부 인사만 한 약 20명이 그동안 검찰에 소환된 것과 상당히 대비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정치검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아깝다면서 검찰을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특히 김기식, 유은혜 의원 등 초선 의원 22명은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대화록 유출 과정에 오해받을 일이 없다면 떳떳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무성 의원이 떳떳하기 때문에 부르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부를까요? 근데 처음에는 검찰이 서면 조사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요? 예, 이것도 오늘 오전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 검사가요. 오늘 오전 그 권영세 대사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 방법을 고민 중이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김무성 의원 측이 지난달 중순쯤에 검찰로부터 우편 진술서를 받아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둘 다 서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진한 차장 검사는 서면 조사 답변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서면 조사했다고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네. 네. 참 말이 좀 복잡하네요. 네. 네. 아주 논리적이죠. 네,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서면 조사에 대해서는 조용했고요. 다만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그동안 상당히 수세 국면에 몰렸는데요. 이제 다시 공세를 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의원의 검찰 소환 모습을 보면 정말 뻔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초가 폐기됐는데도 대화록이 멀쩡히 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로 검찰에
갖는지 아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통진당에 대한 공격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홍문종 사무총장은 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이 어제 국회 앞에서 삭발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라면서 진보당을 향해서 사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야 입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정밀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번 순서는 정면 인터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공방으로 여전히 정치 공방이 매우 뜨겁기 때문인데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국정감사,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댓글 공방.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 이런 지적들도 만만치 않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이번 국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국정감사라는 게 항상 하고 나면은 아쉬운 점이 많이 남고 네. 또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좋은 평가는 못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또 여당 입장에서 뭔가 좀 정책 국감을 하고 또 민생을 챙기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만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것 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이런 문제를 또 다루고 싶어 하는 또 유혹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민생은 제껴두고 왜 정쟁만 하느냐 하는 이런 평가가 없을 수 없는데요. 네. 그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 정책 국감을 잘 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야당의 어떤 정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반 이상께서 저희들이에 대한 좋은 평가를 주셨고 예. 앞으로 또 개선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호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네. 교육부의 이 자율형 공립부 이 정책이 바뀌어진 거에 대해서 여당이지만은 네.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바로 잡았고 또 문화 쪽에서는 그 남대문, 숭례문 예. 이 단청이 지금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또 이공계 출신으로 과학자로서 예. 이 과학적인 이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그야말로 참 국격에도 안 맞지 않고 네. 또 잘못 국민들한테 큰 실망을 안겨준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감에서 그냥 거론하는 것을 그칠 것이 아니고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로잡아가야지. 우리도 남대문이 또 단청한다고 또 봉제를 감고 있는 모습 정말 이게 국격에도 어울리지 않고 이 세계적인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점도 지적을 했고 학교 비정규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문제들을 여야가 또 합심할 건 합심해서 또 정부에서 또 개선할 점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또 이 국감의 제도 자체에 또 바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시국감도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문제도 그 여야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활동하신 부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또 피감기관장이 증인으로 이렇게 또 국회에 출석하셨어요. 예. 논란이 됐어요, 또. 그게 전례 없는 일이 돼버렸는데. 네. 크게 보면 그게 전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 현직에 있는 분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전에도 장관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분들은 당연히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그야말로 하루 종일 앉아서 호되게 질책도 당하고 또 답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게 무슨 다른 기관도 아니고 예. 어디죠? 이 국민생활체육회라고 예. 지금 한 1,800만 동호인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장관직은 아니지만은 네. 국가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공적인 그런 성격을 띤 자리이기 때문에 보수를 받습니까? 보수 안 받습니다. 받고요. 보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전혀 제가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앉아 있는 게 어색한 게 없는데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 여야 간에 얽히고 설킨 게 있어가지고 예. 또 이상한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만은 뭐 이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이 국무위원 하는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은 어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국감 끝나고 이 자리에 대해서 거취를 밝히기로 했다고 새누리당 측에서 또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거치가 딴 거치가 아니고요. 예.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교롭게도 상임위원회가 예. 제가 같은 그렇습니까? 상임위원회가 됐다는 그게지. 네. 상임위원회 딴 데로 뭐 옮기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서둘 것도 없고 이제 국감도 끝났고 하니까 예. 상황을 봐가면서 뭐 서로 어색한 거나 불편 없도록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네. 이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뭐 장관으로 간 사람들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피감기관의 그 수장으로서 뭐 하루 종일 뭐 네. 고되게 생활체육회 회장직을과 관련한 거취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니죠. 생활체육회 회장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예. 지금 포스트 국감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국회 정보위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여기서도 예. 여전히 대선 댓글 공방 여전하죠? 예. 그 참 뭐 지루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이 댓글 얘기만 나오면 이제는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짜증부터 먼저 내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시면 이걸 좀 정리 좀 해주셔야죠. 예, 정리 뭐 제가 개인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가능한 한 이 문제는 이제 아시다시피 사법 쪽에 넘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는 이 법적인 판단이 날 때까지 조용하게 지켜보는 게 도리인데 또 국감 시즌이 되고 하니까 이게 또 새로 불거져 가지고 또 논쟁이 되고 하는데 저는 이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 사법 쪽에 넘어갔으면은 사법적인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여건 야건 네. 그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번에도 좀 실망스럽게 이 문제에 예.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뭐 사법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고요. 곧 예. 이제 사법적인 결론이 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안철수 의원은 특검을 제안했어요. 예.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은 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러는 거를 이제 뜬금없다는 건데요. 왜요? 또 옛날 속담 같으면 아닌 밤에 홍두깨라듯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 모두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 특검이 뭐가 필요하며 특검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검찰 또 재판이 벌써 많이 진행된 거는 한 10차례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결과를 지켜봐야지 이게 지금 특검에서 뭐를 얻자는 건지 뭐 때문에 특검해야 되는 건지 지금 뭐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국민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이해 못할 일입니다. 이거는. 네. 예. 핵심 중에 핵심은 결국 국정원 개혁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야권에서는 연대해서 국정원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연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보기에는요. 예. 정말 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정원 개혁이라는 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이 중요한 문제고 네. 또 아주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고 예.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남북을 대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각해야 되는데 예. 이걸 뭐 연대를 한다고 해서 국정원 개혁이 되고 연대를 안 하면 안 되고 이거 무슨 데모하듯이 무슨 데모하는 인원들 무슨 뭐 몸집 키우듯이 한다는 것은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예. 야당에서 지금 내거는 게 공식적으로 내거는 게 뭐냐 대공수사권 폐지 예. 또 국내 파트 축소 혹은 폐지 지금 우리가 남북 간에 대치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이런 문제로 정당의 존폐가 걸려 있고 국회의원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우리 나름대로 어떤 특수성을 생각하고 또 정보기관의 역할을 시급하게 복원을 하고 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될 판인데 예. 여기에 수사권을 폐지하자 그러면 또 국내 파트를 뭐 폐지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네. 지금 이건 누구를 좋게 하자고 하는 건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도 그렇고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그렇고 예.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는 지금 국정원의 이 무력화를 시도하는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든지 국내 파트를 없애는 것은 예.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자. 그거는 여야가 지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의 개혁, 또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정말 국가의 중추적인 정보기관으로서 국가 보위에 최전방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의 개혁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박영선 의원은 감사원이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 이런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예산 결산 문제와 관련해서요. 예, 똑같은 맥락인데요. 예. 지금 자꾸 국정원을 무력화하고 국정원에 힘을 빼고 국정원을 꼭 무슨 사찰기 여직원 댓글 문제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지금 밝혀지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여직원 댓글 가지고 국정원을 무슨 사찰기관으로 매도하고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정말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일들은 정말 아무리 그 야당이고 또 정쟁을 관련되는 얘기를 하고 싶더라도 네. 국가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하고 해야 될 일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예. 현안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 있지 않습니까? 예. 통진단 의원들이 삭발하고 단식 투쟁에 들어가 있는 그런 또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야말로 이제 사법적인 판단 헌재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가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려야지. 그 삭발 아니라 뭘 한다고 해도 그걸로서 이 문제를 덮는다든지 또 국민들의 무슨 동정을 산다든지 여론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참 그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 삭발한다고 해결될 일 같으면은 헌재 뭐 때문에 갑니까? 삭발한다고 될 일 같으면은 우리 경찰서에도 안 갑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삭발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단식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것도 기껏해야 국회의원 5명이 삭발하고 단식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헌재가 그런 일 다루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헌재에 갔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몇 사람의 국회의원 5사람의 삭발이나 단식으로 해결될 문제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정말 이제는 이게 이 당이 추구하고 있는 또 그동안에 해온 일들이 정말 헌법에 왜 되는지 안 되는지 예.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그거 삭발이나 단식을 통해서 뭘 한번 바꿔보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참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또 헌재에서 이제 판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무죄, 그리고 상대 측에 대한 비방 관련해서는 유죄, 예. 또 선고유예 이렇게 받았는데 검찰 측 또 안도현 시인 측도 모두 판결에 불만을 갖고 이제 항소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나왔는데 이런 아까 저는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문제들이 네. 물론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이상 예. 그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저는 그게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네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거 왈가왈부하는 거는 맞지 않고요. 예. 또 검찰에서 항소하면 또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정치권에서는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게 그게 정치권이 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교문위 소속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자격 논란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좀 논란이 좀 수그러들 수 있습니까? 저는 수그러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국감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참 정책 국감이 돼야 될 그런 국감장이 정쟁 국감이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유영익 국사편찬 위원장께서 그분은 지금 이승만 전 대통령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진 분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 반대의 역사관을 가졌더라면은 야당에서 아들 문제 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문제는 좀 더 여고 야고 간에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예. 판단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예. 역사적인 그런 사실의 학자로서 네. 또 나름대로 또 양식에 따라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존중을 해주고 맞지 않더라도 그거는 그대로 또 이 지지하는 분도 많고 또 그게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걸 인정을 해줘야지. 예. 이게 이렇게 편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 아들 문제 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물고 예. 늘어진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네네. 그 올바른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이 검찰에 출두하지 않았습니까? 대하라고. 죄송합니다. 누구요? 문재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편파 수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 그 문제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요. 네.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정상회담 대화록이 네. 국가기록원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열어보자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의원 아닙니까? 그 열어보니까 없지요. 그렇다면은 이 모든 문제를 떠나서 문재인 의원은 국민들 앞에 국민들이 바로 알고 싶은 그겁니다. 그 대화록이 없는 줄 알면서도 열어보자고 했는지 모르고 열어보자고 했는지 국민들은 그게 제일 궁금하고 정치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냥 선문답하듯이 어쩐 얘기도 보니까 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는 줄 알고서 했다면은 그 저희가 뭐였는지 또 모르고 했다면은 모를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왜 몰랐는지 그걸 국민들 앞에 밝히는 게 저는 첫째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검찰에 불려갔더라도 할 얘기고 안 할 얘기가 있지 고인이 되신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한테 책임을 전가해서 대통령의 지시로 했다. 이게 도대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이거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거 어떻게 고인이 되신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한테 지시에 의해서 했다. 그리고 발표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정말 한심하고 부끄러운 이런 모습 예. 더 이상 보이지 말고 왜 국가기록원에 열면은 녹취록이 있다고 이야기를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알았으면은 저희가 뭔지 모르고 했으면은 왜 몰랐는지 이거부터 빨리 밝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는 덮어놓고 지금 뭐 NLL 포기한 적은 없다. 대화록은 분명히 잘 있습니다. 무슨 안녕히 주무셨습니다가 아니고 잘 있습니다가 뭡니까? 예, 어디 알겠습니다. 잘했습니까 그게? 예, 정말 네.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요. 문재인 의원 검찰 수사 공정합니까? 인데요.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yes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커서 이렇게 사랑의 밥차라는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리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게 화합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문자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예스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신 분 가운데 두 분을 추첨을 통해서 세계인의 교양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구독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2014년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거래하던 은행, 카드, 보험 등의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세요. 인터넷에서 KT 주소 변경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한 번에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KT 주소 변경 서비스. 안전행정부와 KT가 함께합니다. 가스비 잡는 신구 이순재입니다. 내가 시골 산다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지? 4주만 살아봐. 여기도 가스 때 가스비 엄청 걱정해. 이까지가 귀뚜라미를 잡아. 1번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니들이 보일러를 알아?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폐기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죠. 오늘 여야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는데요. 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인 연결해서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검찰에 출두할 때 혹시 박 대변인도 같이 가셨나요? 아, 그렇지 않고요. 네. 저희 당에서는 이춘석 법사위 간사하고요. 네. 또 전해철 의원 이렇게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같이 동행했고요. 네. 대변인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 대변인은 당에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의원들이 검찰 조사 끝나고 나오는 한 11시 20분인가요? 그때는 네. 의원들도 많이 가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문재인 의원이 수사를 받고 난 다음에 오해가 풀렸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조사가 끝나고 나와서 김경수 전 비서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네, 어떻게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든 검찰을 통해서든 확인되고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냥 다시 반복되는 정도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검찰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무슨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일부러 이거를 뭐 없애려고 했거나 미이관시키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것을 잘 설명됐고 이해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문재인 의원에게 직접 더 여쭤보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의 뜻을 알 수는 있겠지만, 네. 예. 이제 그게 어려워서 우리 이제 대변인이시니까 여쭤봤는데, 네. 앞서 저희가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요. 혹시 들으셨나요? 듣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문재인 의원이 선문단만 하고 있다. 또 뭐 네. 고인의 지시에 고의적으로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한심하고 부끄럽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이게 지금 NLL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작년 9월부터 새누리당의 정문원 의원이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팔아먹었다. 포기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논쟁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새누리당이 그 뒤에 이것과 관련해서 온갖 그 고비 때마다 주요 네. 고비 때마다 이거를 들고 나와서 정쟁을 일삼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정상회담 대화록이 새누리당 손에 들어갔다고 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책임있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끝없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쟁만 일삼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야당의 대선 후보가 검찰의 참고인이긴 하나 네. 검찰의 이제 조사를 받는 상황까지
저희는 감내하고 있는데 관해서 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고 해명해야 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불법 유출 그리고 대선에서의 불법 활용 문제 그리고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공모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사사건건 정쟁만 하시려고 하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부분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검찰 수사에서 어떻다고 보세요? 이거야말로 나중에 혹시 무슨 검사를 선발하는 시험이 있으면 꼭 해야 되는 것일 것 같은데요. 편파 수사의 거의 전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왜요? NLL 대화록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미이관된 사안에 관련된 고발 사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불법적으로 유출돼서 대선에서 활용됐다고 하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둘 다 같은 시기에 검찰에 고발이 되었는데요. 한쪽은 거의 정광석과 같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모든 관련자들을 다 소환해서 포토라인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이른바 NLL 대화록의 불법 유출, 대선에서 활용과 관련된 권영세,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의원에 대한 부분은 수사도 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요. 오늘에서야 서면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납득이 안 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형사사건이고 이들이 직접적으로 피고발된 사람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하고 참고인은 출두시켜서 직접 조사시킨다. 국민들이 볼 때는 잘 납득이 안 가실 것 같습니다. 편파 수사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네, 검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죠. 않을 것 같은데. 왜요? 네. 검찰 수사관 개인이 볼 때도 이거는 답답하고 문제가 있는 거로 보일 거라고 보는데요. 네, 검찰 수사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글쎄요, 그거 예상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 조사를 통해서 왜 이관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확인이 좀 되었으면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유출 및 불법 활용과 관련된 새누리당을 둘러싼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정확하고 그리고 무게 있는 어떤 수사가 좀 진행되길 바라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초 폐기니 고의적인 누락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700만 건 대 80만 건이라고 하는 수적 비교를 좀 하고 싶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관련된 법도 만들고 또 이런 기록을 잘 남기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했고요. 그 양으로만 봐도 700만 건 훨씬 넘는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임기 5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이것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기록물을 남겼죠. 이를 8분의 1밖에 안 했을 리는 없을 텐데요. 왜 그랬을까 싶으면 이게 한 단초를 보여주는 게 지난번 북한 때 드러났습니다만 일부 외교 문서를 막 급작스럽게 폐기하고 다 없애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의 기록, 대통령의 기록물들에 손을 대고 없애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새누리당이 사초백이니 뭐니 하면서 여러 의혹만 계속 제기해서 강경을 일삼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에 대한 법원 판결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뭐죠? 이게 좀 우습다고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건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사법개혁의 방향으로 나온 겁니다. 법관과 사법부가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 다른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배심원의 판결이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만 그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역행하는 판결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관은 자신의 법관의 양심을 얘기하셨는데요. 그 배심원들의 양심은 뭐가 되죠?
그분들이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재판의 결과를 내놓는지 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사법개혁 제도에 역행하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 법관의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미 이 법관이 지난 선고를 내려야 된다, 선고를 연기하면서부터 본인의 시각을 다 드러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법관의 양심은 중요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참여한 배심원들의 양심, 배심원들의 판결 내용 이런 것들은 무시해도 되는 건지 좀 답답한 판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이 관련된 사건에 여야 정치권 국민들이 이제 많이 계속해서 이 소식을 듣는 것이 답답하긴 한데. 저희도 정말 지겹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요. 문희상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 대통령과 여당이 제안을 했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나 복지공약 관련해서 우리가 같은 것들이 참 많았다. 네. 이것부터 먼저 같이 처리하자고 해서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해서 83개의 우선 처리 법안들을 선정을 했었어요. 네. 그 중에 일부는 통과가 되고요. 나머지가 많이 남아있는데 네.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다 뒤집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복지공약, 경제민주화 공약이 하나도 지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선 때의 공통공약조차도 지금 잘 이행되고 있지 못한 것도 안타깝고 네. 이번 국감도 보면 국감 끝나고 나서 정신위원회에서 우수국감 의원 34명인가를 선정을 했는데 네. 민주당이 28명이 있고 새누리당은 3명밖에 없습니다. 예. 누가 민생에 더 열심히 했고 누가 더 국감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드러나는데요. 네. 새누리당이 때때마다 자꾸 이렇게 무슨 NLL 문제라든지 보안 수치와 관련된 이런 문제도 자꾸 들고 나와서 예. 여당과 정부 쪽에 상당히 적게들이 답답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바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민주당에서는 일단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저희도 특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특검하자는 거냐, 지금 수사 중에서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할 거냐, 아니면 아직 수사가 들어가지 않은 국가보훈처, 그다음 군사이버사령부 등과 관련된 대선 개입 문제를 얘기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검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 건가요? 언제 끝나나요? 검토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민주주의 회복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이 단일 사안과 관련해서는 모두의 힘을 좀 모아서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고요. 어제 이러한 민주당의 요청에 김한길 대표의 요청에 호응이 있어서 네. 신문자연단체가 이제 연대를 띄울 예정이 있거든요. 어제부터 네. 발표를 했고 12일 날 결정식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좀 광범한 어떤 민주주의 회복의 전선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 안에서 네. 참여하는 제 전파와 정치 세력들의 공통의 이해들이 모이면 얼마든지 네. 특검 문제로 한 걸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범야권연대가 가시화된다는 그렇게 봐도 될까요? 저희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범야권연대라고 이렇게 규정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개의 사안,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사안만 가지고 보자. 정치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건지 너무 멀리 보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 민주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득실 이런 것을 좀 보고 있나요? 아니요. 이런 문제 국가적인 불행 사태 아닙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둘 이익과 이익 여부를 따져가는 거는 옳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로라고 표현되는 이른바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그 조직과 관련해서는 네. 저희들도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네. 그 내용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처벌되어야 될 사안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로와 통합진보당을
동일시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예. 법적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법무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허겁지겁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느냐, 네.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의문스럽고요, 비판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예. 다만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데에는 네. 통합진보당 스스로도 자초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예. 통합진보당 스스로 아로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듣고 네네.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늦기 전에 손발이 차고 저리고 깜빡깜빡하고 늘 피곤하시다고요?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손발 차고 저림, 기억력 감퇴, 만성 피로에는 서큐란이 좋습니다. 늦기 전에 동아제약 서큐란. 네, 오늘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문재인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공정합니까? 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